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끓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한 날개, 깨끗한 손 완성! 또또사랑 식구 여러분, 6월 22일 미래큐 방송 안내드립니다. 이젠 북클럽도 SNS 마케팅에서는 해시태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서 팔로워 수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해시태그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클럽 인플루언서 시간에는 경기 사본부 시흥 100곳 육사의 백경애 팀장님의 비대면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애 팀장님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책에 관심이 있는 엄마 대상으로 DM을 적극적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SNS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방법의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소통 1번지 시간에는 AI 스터디 클럽에 6월에 추가된 사회과학 집중 탐구 콘텐츠를 안내드립니다. 교과 개념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클럽 매니아 뉴스에서는 현장에서 잘 활용해주고 계신 북클럽 매니아의 활용 사례 및 이벤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미래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인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워본 IGTV 잘 활용해 보셨나요? 또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같이 안내해 드렸는데요. 텍스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콘텐츠를 처음 보는 소비자의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막 삽입 등의 편집이 손에 익으실 때까지는 꾸준히 복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스타그램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시태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꾸준히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내가 평소에 올리는 인스타그램 피드는 웅진 북클럽의 체규과에 특화된 전문성 부분을 꾸준히 올리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글이나 영상 등을 피드의 결에 맞게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해당 피드를 스토리와 하이라이트로 동시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고객이 보기 편하고 재미있게 소통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콘텐츠를 올릴 때는 지난 시간 배운 카드뉴스 어플을 활용해서 정보성 글도 편집해서 올려보시고요. IGTV를 하나의 주제별로 시리즈 업로드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해당 콘텐츠와 고객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대부분 해시태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와 팔로워 관계라면 나의 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팔로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힘들게 올린 콘텐츠를 소비자가 보도록 유도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해야 더 많은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콘텐츠는 누가 볼까? 두 번째, 이 콘텐츠는 어떤 타겟층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로서 계정을 운영하신다면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든 내가 설정한 타겟층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지식 전달이든 동기부여든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설정한 타겟,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 혹은 내 일을 하고 싶은 전업주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 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 내가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생산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된 타겟층이 누구인지 먼저 분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1번 타겟, 미취학이나 초등학부모.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검색을 한다면 당연히 교육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을 가장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관련 해시태그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샵 유아 독서, 샵 책 육아, 유아 교육, 한글놀이, 독후 활동, 독서 습관, 온라인 개학, 책 읽기 등 연관 태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2번 타겟, 북큐레이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리크루팅을 염두에 두고 찾아볼 수 있겠네요. 샵 웅진 북큐레이터, 샵 워킹맘 일상, 샵 전문가, 아동 심리 상담사, 아동 독서 지도사, 교육 전문가. 이렇게 나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타겟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시태그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태그를 잘 검색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첫 번째는 해당하는 태그를 직접 검색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탐색 탭에 들어가셔서 가장 상단의 돋보기에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기, 계정, 태그, 장소 등이 뜰 텐데요. 여기 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웅진 북클럽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웅진 북클럽과 관련된 태그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1차 수집해주세요. 웅진 북클럽, 웅진 북클럽 활용, 웅진 북클럽 체험 등등 이렇게 1차로 적고요. 두 번째, 해당 태그를 눌러서 연관 태그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웅진 북클럽을 누르면 관련 항목이 뜰 겁니다. 저는 웅진, 독서 습관, 5세, 온라인 개학, 전집 추천, 영어 도서관 등이 뜨네요. 자, 세 번째인데요. 해당 태그로 인해서 검색되는 인기 게시물이나 최근 게시물을 보고 연관 태그를 수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태그를 걸었는지 해당 계정들을 참고해보는 방법이에요. 인기 게시물에 떴다는 것은 해당 계정이 지수가 높아서였겠죠? 또한 해당 해시태그를 활용하여서 꾸준히 피드를 올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열어서 한번 볼까요? 자,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샵 웅진 북클럽, 육아 소통, 전집 추천, 아이 전집, 아기 독서, 아기 책 읽어주기, 북클럽 추천, 북큐레이터 추천 등을 다 적어 놓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수집할 수 있겠죠? 수집을 해서 내가 설정해둔 타겟별로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러한 연관 태그들을 한 번에 수집해서 약 10개 내외로 묶은 다음에 세트로 묶어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매번 뭘 쓸지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 안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미디언스 해시태그 랩입니다. 크롬에서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PC에서 작동을 하실 때는 꼭 크롬 접속을 해주시고요. 모바일은 바로 접속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미디언스를 검색하셔서 모바일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해시태그 랩을 눌러서 사용하고 싶은 해시태그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태그라고 해서 연관 태그들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웅진 북클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웅진 북클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AI 학습, 홈스쿨, 전과목 학습, 화상 수업, 독서 논술, 영어 투게더, 북큐레이터 등등 정말 많은 연관 태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를 클릭하면 당연히 또 그 단어가 중심이 돼서 연관 태그가 추천이 되겠죠. 자, 이제 해시태그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안내해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타겟을 세분화하시고 그 타겟별로 맞는 태그를 적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려볼게요. 내가 어떠한 인스타그램 유저를 팔로우할 수도 있지만 특정 해시태그만을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해시태그를 팔로우하는 경우는 내가 그 사람과 팔로우 관계가 아니어도 나의 홈 탭에서 해당 해시태그를 작성한 게시물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웅진 북클럽이라는 해시태그를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저와 팔로우가 아닌 사람이어도 웅진 북클럽 해시태그를 넣어서 피드를 올리면 저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궁금해서 해당 피드를 눌러보겠죠. 그런데 사진과 본문, 해시태그가 서로 맞지 않다면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 북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도 피드를 업로드하실 때는 되도록 사진과 연관되는 해시태그들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어떻게 해야 유입이 많이 될까요? 아까 해시태그 수집하는 부분 말씀드릴 때 인기 게시물 참고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아, 인기 게시물 위주로 먼저 보는구나. 그걸 타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내 계정에서 쓰는 태그도 인기 게시물에 뜨도록 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 계정이 해시태그를 다 띄우는지 못 띄우는지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체크해 봅니다. 해시태그를 상위 해시태그, 중간 해시태그, 하위 해시태그로 나눠 볼게요. 상위 해시태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시태그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저는 오늘 웅진 북클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게시물이 17만 3천 개네요. 자, 그러면 내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계정이라면 과연 이렇게 큰 상위 태그의 인기 게시물에 바로 뜰까요? 뜨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꾸준히 웅진 북클럽 혹은 연관 태그를 사용해서 게시물을 사용해온 지수 높은 계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큰 상위 개념의 해시태그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적절히 섞어가면서 반응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웅진 북클럽은 게시글이 17만 개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웅진 북클럽 활용 5천 개죠. 뒤에 활용을 넣었더니 5천 개로 뚝 떨어졌네요. 자, 하나 더요. 웅진 북클럽하고 뒤에 책 모양의 이모티콘을 넣었더니 500개로 이제 경쟁수가 확연히 낮아졌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글을 올리고 내 피드가 과연 17만 개의 해시태그의 인기 게시물에 떴는지, 5천 개의 인기 게시물 상단에 뜨는지, 500개 이하의
뜨는지 말이죠. 자, 이유는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태그를 검색하고 인기 게시물을 타고 들어와서 피드를 둘러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피드 톤 관리 잘 해두셔야겠고요. 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타겟군과 타겟에 맞는 태그들을 싹 모아두셨다면 거기에서 상위 태그, 중간 태그, 하위 태그로 표시를 하셔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하위 태그에서도 약 2-3시간 후에도 인기 게시물에 뜨지 않는다면 지수를 부지런히 높이셔야겠죠. 더 하위 개념의 태그를 사용하셔서 인기 게시물에 띄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웅진 북클럽 혜택. 이 해시태그는 아까 웅진 북클럽 하고 책 이모티콘 있는 것보다 경쟁이 더 낮죠. 그래서 인기 게시물에 띄워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서로 반응하고 게시물을 올리고 다시 반복하면 지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상위 해시태그들도 인기 게시물에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만 모아서 답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인데요. 해시태그를 한 번에 몇 개를 써야 좋나요?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해시태그는 한 번에 30개까지 적을 수는 있는데 30개를 다 쓰시는 것보다 10개 내외로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인사이트 보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어떤 태그를 타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태그를 무분별하게 다 집어넣는 것보다 콘텐츠를 대표하는 핵심 태그들을 10개 내외로 올려주세요. 두 번째, 태그는 꼭 모아야 하나요? 물론 매번 올릴 때마다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약 5개까지는 무난하게 내 머릿속에서 있는 걸 적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피드 올릴 때마다 그 고민을 매번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수집해 두시면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태그를 계속 올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돌아가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인데요. 태그는 본문에 써야 좋나요? 댓글에 써야 좋나요? 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건데요. 노출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본문에 쓴 경우는 추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댓글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댓글로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고 다시 쓰셔야 하는데요. 본문에 깔끔하게 내용만 넣고 싶은 경우에는 댓글로 넣으셔도 노출에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기준은 뭔가요?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 유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해시태그는 본문, 댓글, 프로필, 스토리에서 해시태그를 설정하고 노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는 거죠. 내가 피드를 올리고 1시간 이내에 얼마나 좋아요를 받고 댓글이 달렸고 타인이 저장을 했는지 유저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나의 타겟층과 활발하게 서로 좋아요도 누르시고 반응도 하시고 소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해시태그의 종류와 계정 인사이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우신 태그 수집을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흥 100곳 64에서 인스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백경혜 팀장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육아나 독서에 관심을 보이는 어머님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DM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그 중에서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연예인들 대상으로 DM을 발송하셨다고 하네요. 모바일 웹스맘을 전송하고 답변을 본인이 기록해서 웹스맘 결과를 함께 제공하면서 북클럽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중 연예인들의 인스타 피드를 수시로 보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DM을 발송해 드렸는데 소희연 씨와 정가은 씨도 백 팀장님의 고객이라고 하시죠. 소희연 씨는 책에 관심은 있지만 바쁜 엄마들에게 웅진 북클럽으로 다양한 독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정가은님은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지 고민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먼저 엄마 성향 체크를 권해드리고 결과 상담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 팀장님의 VIP 고객이 되셨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비대면 소스 확보 방법은 오픈 카톡을 활용해서 인스타 프로필 링크 부분인데요. 인스타 피드를 보고 오픈 카톡으로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을 꺼려하는 엄마들에게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체험 박스를 전달해 드린다고 안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 언박싱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때 체험 박스 구성품은 북클럽 패드, 종이책 7권, 곰돌이 놀이 학습지, 전집 가이드, 대여용 패드 활용 사용법, 그리고 체험 기간 계획표, 융합 독서 자료와 독후 활동 자료, 엄마는 생각쟁이, 그리고 감동의 선물을 작게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고객 관리 방법으로는 감성 꽃배달 이벤트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만남을 꺼려하시는 고객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상담 및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지역국에서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가지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북클럽 서비스 4가지 이렇게 만드셔서 홍보하고 맞춤 방문을 해드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대면 소스 확보 활동 중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인포크링크 또는 인스타 비오를 이용해서 오픈 카톡, 북클럽 체험 신청, AI 스터디 체험 신청, 독서 진단 신청, 북클럽 매니아 신청 등 여러 곳의 링크를 한 번에 링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십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는 링크를 하나만 연결할 수 있으며 인스타 비오는 내가 원하는 신청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활용하기 좋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럴 때 지역국 이벤트 프로필 링크도 활용해서 소스 확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식구들과 비대면 상담 방법도 공유하시면서 영상 자료,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역국 단톡방에 함께 공유하고 공유한 파일들을 개인 인스타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식구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는 식구분들도 이렇게 팀장님이 지원해준 상담 자료로 집에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국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신다네요. 식구분들이 백경혜 팀장님의 사례를 보시면서 한 가지 팁이라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Himalaya superpower.
또또사랑 미래교육팀 강혜정입니다. 매일매일 진화하는 AI 스터디 클럽. 이번 달에는 어떤 콘텐츠가 찾아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워서 손을 놓게 된다는 사회과학을 더 쉽게,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과학 집중탐구 콘텐츠가 오픈되었죠. 그럼 콘텐츠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회과학 학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교과 개념 이해와 배경 지식이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인 사회과학 집중탐구는 전체 과목 메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오픈되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로는 정리콕콕 사회, 정리콕콕 과학, 송앤툰, 그리고 교과서 실험실이 있고요. 이어서 사회과학 보고서, 과학 스타그램, 과학 초성 능력고사가 6월 25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가득하네요. 그러면 콘텐츠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리콕콕 사회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기 단원별로 사회 개념 정리를 도와줍니다. 구성은 영상과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리콕콕 영상은 중단원별로, 정리콕콕 문항은 대단원별로 구성되어 총 72개의 영상과 40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콕콕 과학 역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기 단원별로 과학 개념 정리를 도와주는 콘텐츠인데요. 대단원별로 정리콕콕 영상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2개의 영상과 5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개념을 정리콕콕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해 보세요. 다음은 송앤툰입니다. 학창시절 핵심 개념을 노래로 익혔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외우고 나면 오래 기억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과학의 핵심 개념을 노래와 만화로 신나게 익히며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입니다. 23개의 영상과 27개의 만화로 핵심 개념을 쏙쏙 익혀보세요. 교과서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함께 해보는 형태로 과학 개념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6학년 교과서 속 과학 실험과 원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다음 사회과학 보고서 콘텐츠는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보고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입니다. 모둠 활동 및 수행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능력도 점점 요구되고 있는데요. 사회탐구 보고서의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다양한 탐구 보고서를 살펴보며 보고서 쓰기에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과학 스타그램에서는 마치 개인 SNS를 통해 소통하듯이 재미있게 학습하는 콘텐츠로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대화형 학습 형태를 통해 실생활의 다양한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초성 능력고사는 재미있는 초성 퀴즈로 과학 개념을 익히는 콘텐츠인데요. 5, 6학년 과학의 핵심 개념을 간단한 초성 퀴즈를 풀며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6월 오픈된 사회과학 집중탐구 콘텐츠를 알아보았습니다. 식구분들도 직접 체험해보시고 고객분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미래활동혁신팀 김병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좋은 하루 자신에게 화이팅 하시고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시작하는 열정 가득한 미래본부 식구 여러분 응원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미래본부 식구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북클럽 매니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북클럽 매니아 오픈 이후 식구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북클럽 매니아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4,612명 북클럽 매니아 신청에 이어 6월 현재 2,429명 신청, 총 누적 인원 7,041명 현황입니다. 6월 마감까지 1만 명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본부 식구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경우 경기 1본부, 경기 5본부, 광주본부가 지역국 평균 10명 이상이 넘는 기록으로 북클럽 매니아 전략을 주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북클럽 매니아 시청자의 6월 업무 등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상담 당부드립니다. 미래본부 식구 여러분의 북클럽 매니아 신청과 업무 등록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클럽 매니아 누리숲 키트 이벤트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6월 19일 종료 이벤트에 연장 요청 문의가 많으셔서 업무 등록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에서 6월 북클럽 매니아 신청자 중에서 6월 업무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누리숲 키트 가게놀이 이벤트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말에는 유튜브 북클럽 랩을 통해 누리숲 키트 활용 콘텐츠가 탑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생활의 전환은 소비 형태, 트렌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미래본부 식구분들과 고객 상담 및 홍보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미래본부 유튜브 채널 북클럽 랩을 오픈하였습니다. 6월은 파일럿 영상으로 누리숲 키트 1탄, 여름곤충과 융합독서 콘텐츠 공식 버전과 경상도 사투리 버전을 탑재하였습니다. 식구 여러분의 관심으로 3,496회, 1,361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북클럽 랩 검색하시고 시청 소감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북클럽 랩은 미래본부 식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될 신상품입니다. 향후 누리숲 키트, 북클럽 처방전 123 활동 영상뿐 아니라 우리 식구분들의 활동과 고객 소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식구 모든 분들은 유튜브 북클럽 랩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통해 함께 소통하여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북클럽 랩을 통해 오픈한 누리숲 키트 여름곤충과 융합독서편 컨텐츠에 대한 식구분들의 다양한 의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분들께서는요,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비대면 상담 도구로 신규 고객 홍보와 업셀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만나지 못하는 고객에게 키트를 문고리에 걸어주고 영상으로 안내하여 활동에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북클럽 매니아 고객이 누리숲 키트를 홍보하고 영상을 안내하니 지인 추천을 하신다고 해서 지인 추천 전략에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보시면 누리숲 만들기를 하고 반복해서 영상을 보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쉬운 설명으로 책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어 완전 대박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한 사례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식구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북클럽 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언택트 시대에 등록금 부담 없이 제휴, 장학, 수혜를 받으며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온라인 학위과정 지원 혜택과 독서 논술 지도사,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아동심리 상담사 등 자격증 취득 혜택을 강조해서 마지막까지 북클럽 매니아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구 여러분들께 북클럽 매니아 활동 2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모든 고객은 북클럽 매니아에 가입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3개월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소스화, 즉 매니아로 되어 있어야 나도 활동할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고객도 북클럽 매니아에 가입해서 신규 소스를 늘리기 위한 인스타그램 홍보도 지속하셔야 합니다. 북클럽 매니아 활동이 신규 고객 창출과 고객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식구분들의 왕성한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월 마감까지 화이팅하는 미래본부 식구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